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자산별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보통 이제 유튜브나 그냥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면은 어떤 투자법만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본인 자산에 따라서 투자법은 다르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투자법이라는 게 정해진 투자법이라는 게 없고, 보통 이제 자산별로 투자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모르고 어떤 자산이든 본인이 50만 원이 있든 500만 원이 있든 그냥 무조건 인터넷 같은 걸 보고 이 투자법이 좋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투자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제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6까지 이렇게 자산별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 1, 50만 원 미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더 이제 더 돈을 보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일단 50만 원 미만이면은 사실 모든 종목을 살 수도 없고 못 사는 이제 종목도 간혹 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초기 자본이 적다 보니까 이제 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금액이고, 그래서 좀 더 이제 모으셔서 이제 스테이지 2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이제 소자본으로 이렇게 트레이딩법이나 그냥 이제 가볍게 그런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물론 소액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면 일단은 스테이지 2 단계부터 이 정도 금액은 이제 있어야 된다 보고요. 자, 이제 50에서 이제 500만 원 사이 자산이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제 종목 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를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 자본에서 사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보고, 사실 이제 분산 투자 막 주변에서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이 쌓였을 때 얘기고, 이 정도 금액에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분산을 해버리면은 한 종목당 들어가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지고 수익이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항상 분석하듯이 하나를 제대로 알아보고 하나로 무조건 이제 선택을 한 군데로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다 이제 투자를 해서 많이 불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조건들은 제가 영상에서 따로 올렸었죠.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부동주 이런 거 다 알아보시고 빨리 이렇게 불릴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지 3은 일단 제 생각에 하나에서 두 개, 많아도 이제 종목 두 개까지 하고, 뭐 여기도 제 생각에 이제 한 종목만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많아도 뭐 두 개까지 이 정도까지 이제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스테이지 4 정도 이제 되면은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제 생각이지만 이제 두 개에서 한 네 개 정도, 그러니까 많아도 뭐 네 개까지만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유 자금을, 현금을 좀 어느 정도 남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자산의 한 뭐 10%라든지 20% 정도 남겨뒀다가 이제 본인이 산 종목이 이제 더 내려가면 그거를 추매하다던가, 아니면 뭐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다가 더 이제 추매를 하거나 여유롭게 이렇게 자금을 남겨둔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스테이지 4고, 이제 스테이지 5, 4천만 원에서 1억 엔 사이. 사실 이제 이게 초보자분이 아니고 단순히 투자로 이 정도 금액까지 늘리신 분이면은 뭐 충분히 이제 그 기법이 어느 정도 옳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더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고수이신 분들은 사실 뭐 제가 이제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하긴 한데, 이 정도대로 저는 최대 5개, 이제 그 5개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3개에서 한 5개 정도. 왜냐면은 일단 5개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 신경 쓰기로 힘들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뭐 내가 장기 목적인지 아니면 단기 목적인지 이런 것도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분산 투자로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막 헷갈려요. 뭐 내가 왜 이것도 샀었나? 아니면은 이거 저번에 팔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전업이 아닌 분들은 뭐 이제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큰 액수여도 저는 이제 5개까지 투자하시는 걸 추천하고, 오히려 이제 이때부터는 당연히 분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요. 무리한 투자는 이제 하지 말고 이때부터는 이제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오히려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 잃었어요. 그러면 이제 30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30% 잃으면은 뭐 1,500만 원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리스크 관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지 예를 들면 2인 사람이랑 이 스테이지 5인 사람은 당연히 그 리스크 관리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손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손실을 많이 막고, 그러니까 방어적인 태세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죠. 이때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는 웬만하면 이제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6, 이건 이제 1억 엔 이상인데, 이제 이 정도 되시면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은 뭐 이제 부유층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일본에서도 상위 이제 2.3%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금액을 이제 보유하게 되면은. 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2017년 데이터인데,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게 2017년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뭐 지금도 사실 별 다를 게 없다 보는데, 이제 1억 엔 이상 있으면 이 층에 들어가요. 이제 부유층 이렇게 써졌죠. 1억 엔 이상, 5억 엔 미만. 이게 이제 상위 2.3%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빼고 이제 1억 엔이기 때문에, 금융 자산만 1억 엔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금융 자산이라는 거는 은행 예금, 뭐 현금, 뭐 주식, 채권, 그리고 국채 같은 거. 그러니까 간단하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부동산 같은 거 이제 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제 보통은 이 정도 되면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부동산까지 추가하면은 뭐 2억 엔, 3억 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부유층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를 보시면 뭐 이제 3천만 엔 미만, 이게 그냥 뭐 대부분 사람들, 3천만 엔, 5천만 엔 미만이 뭐 한 중산층 정도, 5천만 엔에서 1억 엔 미만 이러면 이제 준부유층,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뭐 거의 준재벌급이죠. 5억 엔 이상, 뭐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와, 뭐 그냥 부자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뭐 굉장한 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1억 엔 이상 있으면은 사실 뭐 주식 말고도 뭐 이제 부동산 투자나 다른 투자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급 이제 금액인데, 일단 뭐 모르겠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1억 엔 이상 있으면은 이제 오크토레라고 불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1억 엔 트레이더, 오크토레라고 하는데, 투자자 사이에도 충분히 이제 존경받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자랑할 수 있고, 뭐 종목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저는 이래도 한 뭐 5개, 6개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능력이 되면은 뭐 충분히 이렇게 많은 분사 투자를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이 정도 돼도 그래도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이제 여기까지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6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소리들 보통 제가 이제 많이 들어요. 뭐 어떤 말이냐면,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1년에 뭐 대충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늘린다고 해요. 뭐 증권사, 뭐 딜러, 뭐 그런 이제 유명한 분들도 뭐 20% 이상 보통 이제 안 넘기고 뭐 10 몇 프로, 뭐 연에 그 정도만 불려도 뭐 굉장히 많이 불린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뭐 트위터 이런 분들을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 봐도 진짜 막 200%, 300%뭐 이렇게도 충분히 저는 이제 불릴 수 있다고 봐요, 1년에. 그러면 왜 이제 워렌 버핏은 그렇게 못 불리냐? 그러면 너는 이제 워렌 버핏보다 대단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했듯이 그 자산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굉장히 이제 불리기가 어려워져요. 일단 사람 심리적으로도
돈이 많아질수록 이게 확실히 예를 들면 뭐 3억엔 있다 해가지고 3억엔을 다 이렇게 투자를 다 꼬라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 정도 되면은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다 그냥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두세 배 오를 것 같은 종목 다 투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산이 3억엔이면 일단 그 돈으로 쉽게 그런 거를 구매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판이라고 있는데 그 주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00엔대, 1,400엔대, 뭐 1,500엔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렇게 뭐 주식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500만 원 정도면은 뭐 두세 번 나눠서 살 수 있는데 1억엔 정도 되면은 자기가 그걸 다 사게 되면 자기가 산 것만으로 상한가 찍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도 돈이 많아질수록 이제 굉장히 투자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 데 투자하면은 뭐 1억엔 정도여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게 고수익률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연에 이제 20% 정도만 뿌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은 몇 조 단위로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아예 뭐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이제 스테이지 뭐 2, 3, 4 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1년에 뭐 100%, 200%, 300%는 가능하다고 보고, 뭐 자산이 적을수록 그런 충분히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DNA 칩이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이 그 IR 공지 내용을 오늘 떴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엠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이 자본 업무 체결을 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오늘 그걸 해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엠플러스가 DNA 칩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갖고 있었냐면 여기 이제 84만 8천 주,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5억엔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서서히 다 판다, 이런 이제 오늘 합의를 봤는데, 이 이유가 이제 이 엠플러스사에서 자사주,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앞으로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이 DNA 칩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 하고, 또 DNA 측은 이제 그 자본 체결 필요가 없어졌다 하고 이제 선행 투자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네 사업을 확장, 그러니까 자기네 식으로 스타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이렇게 자본을 빌리면 아무래도 그 남 관여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싫어서 앞으로 자기네가 이제 성장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가 힘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이런 뉴스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이제 주식이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팔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주식이 좀 내릴 것 같아요, DNA 칩이. 제 생각에 뭐 많아도 한 5%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좀 안 좋은 뉴스긴 한데, 근데 이건 약간 이제 특별한 케이스인 게, 사실 이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DNA 칩이. 이 부분은 이제 DNA 칩 제가 다른 영상 올렸었는데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 승인을 지금 많은 주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한 승인이에요. 이게 승인 되자마자 일본 모든 이제 국민들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회사 실적이 뭐 몇 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건데, 그게 아마 올해 7월 늦어도 한 8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이 회사도 제 생각에는 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나오자마자 아마 팔고 싶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자본을 이렇게 해소해놓고 이 승인 뉴스가 뜨자마자 다 팔아버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소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오늘 자본 해소 뉴스가 떴고, 일단 승인이 뜨면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저는 이제 많이 오를 거라 봐서 뭐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고요. 이제 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